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내일 예정된 클리블랜드와 양키스의 3차전이랑 그다음 KT와 키움의 경기 두 경기인데, 자, 우선은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KT 키움 같은 경우 경기가 아직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경기 번호를 비워뒀고요. 자, 그럼 클리블랜드와 뉴욕 양키스 경기부터 빠르게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일단 양키스가 졌죠, 결국에는. 양키스가 졌고, 결국에는 이번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한 차례 더 이기게 되면은 진출이 되고요. 양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경기입니다. 자, 먼저 전날 경기 클리블랜드는 맥킨지가 마운드에 올랐고요. 5이닝 4실점을 하면서 부진한 투구를 했고 끌려가는 경기를 했지만 타선에서 3대5로 뒤지던 9회 말에 로사리오의 적시타에 이어서 곤잘레스의 끝내기 역전 2타점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클리블랜드가 6대5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2승 1패로 우위를 잡았고요. 양키스 같은 경우 세베리노가 5.2이닝 3실점 투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에런 저지의 동점 투런과 카브레라, 베이더의 홈런이 나오면서 앞서 나갔지만, 자, 9회 페랄타와 슈미트의 부진으로 인해 아쉬운 역전패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양키스의 경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요. 클리블랜드는 이 경기를 잡게 되면은 NCLS 진출이 확정시 되는 경기입니다. 자, 먼저 클리블랜드의 선발 투수입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칼 퀀트릴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클블 퀀트릴 나오고요. 15승 5패. 이번 시즌 굉장히 잘했죠. 3.3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 양키 상대 1패했고요. 5.40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퀀트릴 같은 경우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이미 마운드에 올랐죠. 원정에서 5이닝 2피 홈런 4실점 3자책을 하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2회까지 굉장히 무실점 투구를 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지만 3회 베이더에게 동점 홈런 허용했고요. 5회 역전 희생타를 허용하고 6회에는 저지에게 볼넷을 내준 이후 바로 리조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결국 마운드를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자, 올 시즌 퀀트릴의 경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면서 자기 몫을 충분히 해줬는데 나름대로 구위가 괜찮은 편이지만 피홈런이 9이닝당 1.01개를 허용하며 심심찮게 피홈런을 얻어맞았고요. 홈과 원정 낮과 밤에 따라 기복이 큰 편은 아니지만 근소하게 홈에서 평점이 낮았고요. 밤 경기 평균 자책점도 낮 경기에 비해서는 높았던 퀀트릴입니다. 자, 양키스를 상대로는 정규리그에서는 원정에서 한 차례 선발로 6.1이닝 1피홈런 3실점 투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역시나 피홈런이 문제인 투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키스인데, 자, 양키는 게리 콜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13승 8패에 3.50이고요. 마찬가지로 1차전 1승에 1.42에 피칭을 했습니다. 야, 마찬가지로 게리 콜은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선발로 6.1이닝 1피홈런 1실점을 하면서 승리 투수를 올렸습니다. 자, 비록 피홈런 1개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경기 내내 위력적인 투구를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3회 칸에게 선제 홈런을 허용한 점은 5개티인데, 자, 올 시즌 9이닝당 피홈런이 1.48개나 되는 등 공격적인 투구를 하지만 이에 따른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발목을 잡았던 게리 콜입니다. 자,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고전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원정에서 3.8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요. 피홈런도 19개나 허용했던 게리 콜입니다. 자, 클블 상대로 정규리그에서는 2번 마운드에 올라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그리고 원정에서 6이닝 2피홈런.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정에서 피홈런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대전에서도 원정에서 피홈런을 2개나 허용했던 양키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어떻게 봐야 되냐? 자, 두 팀의 리벤지 매치인데 홈과 원정이 바뀐 거 말고는 차이가 없죠. 자, 그렇다면 저는 양키스 쪽을 한 번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단 게리 콜이 1차전에 피홈런이 한 개 있었지만 나름 위력적인 투구를 하면서 클리블랜드 타선을 어찌됐건 압도하는 피칭을 했고요. 자, 클리블랜드의 경우 전날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타긴 했지만 게리 콜의 구위는 충분히 공략하기는 어렵고요. 올 시즌 피홈런이 문제가 되고 있고 1차전에서도 한 개의 피홈런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만 내주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닝 소화라든지 실점 억제가 가능한 게리 콜입니다. 자, 이라 반대로 클블의 컨트릴 같은 경우 올 시즌 커리어 하이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구위 자체가 압도적이지도 않고 1차전에서도 이미 피홈런 2개를 허용하면서
패전을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양키스의 타선에서는 오랜만에 에런 저지가 홈런을 때려냈고요. 몰아치기 능력이 있는 투수라 연이어 홈런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고요. 홈런을 터뜨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클리블랜드의 마운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키스 승리 쪽을 바라보되 똑같이 클리블랜드의 플러스 핸디승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1차전 선발들이 홈과 원정이 바뀐 채로 리벤지 매치를 치릅니다. 그리고 추천픽으로는 일단 일반승 양키승 그리고 클블 핸디승의 저득점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경기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83회차 5585.30 배당 나왔고요. 자, 수익방에 계신 분들께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고배당 조합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하나씩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무료로 고배당 조합 하나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키움과 KT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어제 날짜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경기에서 키움 같은 경우 선발 안우진이 6이닝 무실점에 완벽 투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야실 푸이그의 2타점 활약으로 앞서 나가다가 키움의 불펜이 난조를 보이면서 동점까지 왔지만 8회 말 송성문의 역전타, 김준환의 희생타, 그리고 임지열의 쐐기 투런 홈런이 이어지면서 키움이 8대4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KT의 경우는 엄상백이 5.2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하면서 경기를 끌려갔고요. 7회 박병호의 홈런을 시작으로 3득점을 뽑아내고 8회 동점까지 갔지만 결국 8회에 김민수가 흔들리면서 아쉬운 패배를 허용했던 KT입니다. 자, 두 팀의 예정된 선발입니다. 키움은 요키시, KT는 벤자민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요키시입니다. 요키시는 이번 시즌 10승 8패 그리고 2.57의 방어를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KT 상대 1승에 0.44의 낮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키시의 경우 시즌 30번의 선발 중에 10승에 그쳤지만 22차례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면서 꾸준한 시즌을 보냈고요. 자, 투심의 평균 구속이 142.6km로 구속이 빠른 유형은 아니지만 투심을 중심으로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다양한 변화구를 활용해 커맨드도 좋은 투수다 보니까 땅볼 유도에 상당히 능한 모습이고요. 185.1이닝을 소화하면서 피홈런도 단 8개밖에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올 시즌 성적이 상당히 좋은 요키시입니다. 하지만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급격하게 흔들리며 고전하는 경기도 조금은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올 시즌 홈에서는 3.14의 평자를 기록하며 원정보다는 조금은 높은 추이를 보였고요. KT를 상대로는 시즌 3번 선발로 등판해서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 6.1이닝 무실점, 홈에서는 6이닝 1실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포스트 시즌 경험도 있는데요. 19년도에 선발로 3번 나온 바 있는데 한 번도 5이닝을 마치지 못하고 5.73을 기록하며 부진했던 요키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KT입니다. 벤자민이고요. 이번 시즌 5승 4패 2.70 그리고 이번 시즌 키움 상대 2승에 0.78로 마찬가지로 키움을 상대로 좋았습니다. 자, 벤자민은 이번 6월부터 팀에 합류해 17번의 선발 등판을 했고요. 11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마찬가지로 꾸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포신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42.6으로 마찬가지로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마찬가지로 변화구를 잘 활용하여 안정감 있는 이닝을 소화했고요. 자, 피안타율 자체가 2할 1푼 6리밖에 되지 않으며 다만 96.2이닝을 소화하며 피홈런을 11개나 허용했다는 것이 조금은 요키시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자, 좌타자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2할 6리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 자, 좌타자 상대로 커터와 슬라이더를 상당히 잘 활용하는 벤자민입니다.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는 4번 선발로 등판해서 홈에서 6이닝 2실점 비자책 투구했고요. 7이닝 1피홈런 1실점, 원정에서 3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으로 전부 다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자, 이 경기의 경우 예상대로라면 KT 쪽으로 한 번 더 바라볼게요. 왜냐? 벤자민이 시즌 중반에 합류해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줬고요. 투수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9위가 비록 압도적이진 않지만 최근 KBO에 유행하는 투심을 구사하는 투수도 아니지만 다양한 변화구에 커터까지 활용하며 나름대로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피안타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좌타자를 상대로 피안타율이 2할 1,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키움을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좌타자가 많은 키움을 상대로도 이미 4경기 중에 0.78이라는 극강의 모습을 보였고요. 자, 키움이 전날 좋은 타격을 했다지만 좌타자들이 벤자민에게 막힌다면 충분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김민수, 김재윤이 시즌 막판에 경기에 나서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워하는 면이 있지만 데스파이네를 불펜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고요. 어느 정도 대체제 역할은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키움의 선발 요키시도 꾸준한 모습이고 KT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KT의 타선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키시의 경우 과거의 사례를 봐도 중요한 경기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과거에도 포스트 시즌에 부진했던 투구를 했던 기억이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최원태와 한현희 등을 불펜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확실한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고요. 키움은 전날도 쉽게 가던 경기를 불펜의 난조로 어렵게 간 바가 있습니다. KT가 전날 패배하고 조용호까지 허리 부상으로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강백호와 박병호 등 핵심 타자들이 잘 해줬다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라 보여지며 이 경기는 KT의 승리 쪽을 예상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라고 보면 역시나 요키시는 중요한 경기에서 부진했으며 이미 포스트 시즌 선발 등판에서 무너진 기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T 승에 저득점 경기 보여지고요. 자, 핸디캡의 경우는 KT 핸디승 한 번 더 볼게요. 예. 자,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고요. 자, 오늘 준비한 조합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은 최종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